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도비만과 대사수술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외과 의사들은 고도비만 수술 후 환자들이 살이 다 빠지기도 전에 당뇨가 좋아진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1990년대 말까지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닥터 루비노가 비만하지 않은 2형 당뇨병 모델 쥐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위공장 문합수를 해서 음식물이 십이지장과 근위부 소장을 안 지나가도록 우회했더니 수술 직후 혈당이 개선되는 모습을 관찰하게 되었죠. 이 쥐를 다시 수술해서 십이지장과 근위부 소장으로 음식물이 지나가게 만들었더니 당뇨가 또 생겼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체중 감소에 의한 인슐린의 저항성의 개선 외에도 당뇨병이 좋아지게 되는 다른 기전이 있음을 밝혀냈고 이때부터 대사수술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루비노의 실험 이후로 약 10년이 지나서 2015년도에 당뇨 치료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때 비만 수술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대사수술이라고 표기가 되었죠. 현재까지 두 용어가 통용돼서 사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사수술이 대표 용어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수술 방법의 차이는 없습니다.입니다. 하지만 수술의 목적에 따른 용어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수술의 성공 판정 기준과 수술 대상자들의 특성이 조금 구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떤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인데요. 수술 후 체중이 빠지게 되는 주 기전으로는 음식물의 섭취 제한과 영양분의 흡수 제한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비만 대사 수술에는 위를 아주 작게 만드는 술식이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고요. 우회술의 경우에는 영양분의 흡수를 담당하는 소장의 길이를 일부 우회함으로써 흡수 제한을 하게 되는 술식을 더하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위 소매절제술인데요. 위를 바나나 모양으로 길쭉하게 잘라서 남게 되는 위의 용적이 150cc 정도 되도록 만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술이 쉽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우회술에 비해서 효과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인기 있는 수술이 되었고요. 가장 큰 단점은 위식도 역류가 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로 비만도가 높지 않고 당뇨가 심하지 않은 환자에게 추천됩니다. 루아이 위 우회술은 아직까지는 비만 대사 수술의 표준 술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위를 조그맣 주머니 모양으로 만들고 소장의 중간에 잘라서 위 주머니에 이어 붙이고 중간에 자른 소장끼리 연결하게 되면 음식물이 대부분의 위와 십이지장 상부 소장을 우회하게 됩니다. 이 수술은 가장 오래된 수술 방법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효과가 이미 입증이 되었고 절제술보다는 체중 감소 및 당 조절 측면에서 조금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 내시경이 우회된 위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암 발생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자 위와 소장을 연결하는 위 우회술과는 다르게 십이지장과 소장을 연결함으로써 수술 후에도 위 내시경이 가능한 십이지장 소장 우회술이 아시아권 국가에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수술하는 것이 좋은가는 체질량 지수, 당뇨의 심한 정도, 환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수술 성적이 어떤지에 대한 것인데요. 여러 연구가 있지만 2018년 자마에 발표된 두 RCT에 따르면 수술 후 5년 동안 체중 감량은 수술 전 체중의 약 30%,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은 약 50% 정도에서 약을 먹지 않고도 정상 수치를 유지하는 관해가 되었습니다. 수술의 위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비만대사 수술은 1950년대부터 시작돼서 1980년대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현대 전 세계적으로 약 60만 건의 수술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약 20년 가까운 역사를 지니고 있고요. 복강경 장비와 수술 실력이 발전하면서
현재는 외과 수술 중 가장 흔한 수술인 담낭절제술과 비슷한 위험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경과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드리면 보통 수술 전날 입원하여 수술 후 3일째 퇴원하시게 됩니다. 수술 다음날 어퍼제이 검사 후에 물을 드시고 괜찮으면 미음을 드시게 됩니다. 사실 수술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인데요. 수술 후 1년째까지 3개월에 한 번씩 인바디 측정하고 영양교육과 피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6개월 혹은 1년에 한 번씩 추적 관찰하게 됩니다. 의료비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권에서 권장하는 수술 적응증에 해당하는 모든 환자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이거나 30 이상이면서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20%의 본인 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27.5에서 30 사이에 조절되지 않는 2형 당뇨병 환자에서도 대사수술이라는 명목하에 80% 본인 부담으로 수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을 말씀드리자면 수술 전 검사 비용과 입원 수술 비용까지 다 합치면 약 300만 원 정도 들게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비만 수술을 받게 되는 환자분들이 종종 카페에 사진을 올려주십니다. 살 빠지고 몸이 건강해지면서 밝아지는 환자분들 보면 많은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발표의 기회를 주신 권순효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